자, 좋아요, 손흥민 골키퍼 제치고의 슛! 골! 자, 손흥민 데뷔골! 네, 정규리그 첫 선발 출전. 자, 데뷔골입니다. 대단한데요. 분데스리가 네. 데뷔 23분 만에 1992년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아주 노련한 플레이, 아주 인상적인 슈퍼 데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레전드가 시작되나요? 지금 아주 인상적인 선제골. 안녕하세요, 소영욱입니다. 10월 30일은 손흥민이 프로 데뷔골을 넣은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간이 참 빠르네요. 이번 시간에는 손흥민의 분데스리가 데뷔 10주년, 그리고 프로무대 데뷔골 10주년을 맞아 레전드가 시작됐던 그의 멋진 데뷔골, 그리고 그 무렵의 이야기들을 돌아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0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스팀을 거쳐 1군에 합류한 손흥민이 마침내 1군 무대 데뷔하던 때죠. 사실 손흥민의 데뷔전은 불의의 부상으로 2달이나 연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원래 손흥민은 2010-2011 시즌 개막전부터 1군 라인업에 포함이 될 예정이었던 유망주인데요. 시즌 개막을 앞두고 치른 프리시즌 경기에서 엄청난 골폭풍을 몰아치며 큰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10년 7월 8일 자신의 18번째 생일에 역사적인 첫 번째 프로 계약도 맺은 상태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유망주 프로젝트로 함부르크에 처음 발을 들인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죠. 당시 프리시즌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프리시즌 9경기에 모두 출전해 9골, 경기당 1골씩 넣은 건데요. 팀 동료였던 레전드 공격수 반 니스텔로이가 8골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정말 많은 골을 넣은 거죠. 이제 고작 만 18살이던 손흥민도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자기 미니홈피에 크크크를 남발하면서 귀여운 호들갑을 떨었을 정도로 말이죠. 당연히 이해할 만한 행동이죠. 손흥민 입장에선 TV로 보던 전설이잖아요. 박지성 선배와 맨유에서 뛸 때 반니가 어떤 선수였는지 여러분도 다들 기억하시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라리가 득점왕을 모두 차지했던 반니하고 뛰는 것도 신기한 일이었을 텐데 바로 그 선수보다 골을 더 넣었다니 놀라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2002년 7월에 태어난 선수가 프리시즌에 합류하자마자 골을 펑펑 터트린 거니까요. 게다가 당시 함부르크는 반니만 있던 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에야 2부 리그 팀으로 추락했지만 그때만 해도 스타 선수가 즐비한 경쟁력이 있는 팀이었거든요. 손흥민의 직간접적인 경쟁자들, 그러니까 공격진에 포진된 선수들은 하나같이 대단한 선수들이었습니다. 맨유와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성기를 보낸 네덜란드 공격수 루드 반 니스텔로이, 바이에른 뮌헨 출신의 페루 국가대표 파울로 게레로, 도르트문트 출신의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물라덴 페트리치. 아직 19살도 안 된 손흥민이 뛸 자리는 없어 보였죠. 그런데 이렇게 쟁쟁한 공격수들 틈에서 그야말로 햇병아리나 다름없던,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독일로 건너온 낯선 아이가 프리시즌에 골폭풍을 몰아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같으면 한국에서도 아주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땐 지금이랑 좀 달랐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독일 1부 리그 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죠. 그러니까 손흥민의 데뷔전 여부나 프리시즌 활약에 대해서도 대중적인 관심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데뷔전을 생중계했었잖아요. 그때 시청률도 별로 안 높았어요. 손흥민의 존재 자체가 아직 대중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였죠. 프리시즌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손흥민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높아지던 그때 손흥민은 뜻밖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은 손흥민에게 순탄한 데뷔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손흥민의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 상대는 안첼로티 감독이 이끌던 첼시였습니다. 당시 첼시는 프리미어리그와 FA컵을 석권하면서 더블을 달성했던 최강팀이었죠. 수비 라인에는 존 테리, 카르발류, 이바노비치, 애슐리 콜 같은 선수들이 나왔고요. 중원에는 램파드, 미켈, 애쉬양이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공격에는 드록바, 아네카. 한마디로 당시 손흥민에게는 그야말로 꿈만 같던 경기였죠. 그런데 손흥민은 이 시합에서 후반 36분 반 니스텔로이를 대신해 교체 출전해서 5분 만에 2대1 결승골을 뽑아냅니다. 존 테리가 걷어낸 걸 낚아채서 까르발류를 제치고 왼발로 골을 넣은 거죠.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한 활약! 프리시즌 9호 골이 바로 이날의 골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소식도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독일에서 화제가 많이 됐었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개막전부터 저 쟁쟁한 동료 선배들 틈에서 라인업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도 당연한 수순이죠. 손흥민 본인도 기분이 아주 좋았던 모양이에요. 골 넣은 당일 싸이올 때 이렇게 또 기쁜 마음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첼시전이 손흥민에게 기쁨만 준 건 아니었습니다. 이날 골을 넣은 손흥민은 경기 중 카르발료에게 발을 밟혔었는데요. 경기 당일에는 너무 기뻐서인지 통증을 느낄 새가 없었다고 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왼쪽 새끼발가락에 골절이 된 걸 알게 됐다고 하는데, 검진 끝에 손흥민은 결국 수술대에 올라야 했고 개막전으로 예정된 데뷔전은 10월로 2개월 더 미뤄지게 된 겁니다. 수술이 결정된 뒤 한국에 머물던 아버지 손흥정 감독에게 전화를 걸었던 손흥민,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얘기는 지금 들어도 가슴이 짠하네요. 다행히 수술은 잘 이뤄졌고 손흥민은 차근차근 재활에 임합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죠. 팀 내 최다골을 넣었던 프리시즌, 코앞까지 왔던 분데스리가 데뷔전의 기회. 하지만 묵묵히 부상기간을 참아낸 손흥민은 드디어 1군 데뷔전을 갔습니다. 2010년 10월 28일 독일 포칼컵 프랑크푸르트와의 원정 경기였죠. 후반 18분 교체 투입되면서 1군 공식 경기에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뒤 이번엔 분데스리가 데뷔전에 나설 기회를 갖게 되죠. 그건 바로 10월 30일 분데스리가 10라운드 쾰른과의 원정 경기였습니다. 다들 교체 출전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훈련장에서 몸이 워낙 가벼웠던 데다 주포 반 니스텔로이가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에 아민 페 감독의 결단을 유도한 것이죠. 이날 함부르크는 게레로와 패트리치 투톱을 앞뒤로 내세웠고요. 손흥민을 오른쪽 윙어 자리에 선발 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민 페 감독의 선택은 불과 24분 만에 완벽한 답을 얻게 되죠. 1대1로 균형을 잃었던 전반 24분, 팀 동료 카차르가 수비 뒷공간에 떨궈준 공을 특유의 스피드로 쫓아가 낚아챈 손흥민, 상대 골키퍼의 키를 훌쩍 뛰어넘기는 노련한 슈팅으로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만 18세 아시아 선수의 유럽 1부 리그 데뷔전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시원시원하고 또 대담한 역사적인 골이었죠. 그야말로 레전드의 시작이었습니다. 경기는 함부르크의 역전패로 끝났지만 이날 손흥민은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됩니다. 만 18세 3개월 22일의 나이로 손흥민이 넣은 이 데뷔골은 지난 39년간 깨지지 않았던 함부르크 역대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 거죠.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손흥민은 현지 방송에도 불려가고요. 지나갈 때마다 팬들에게 사인을 꼼꼼하게 해줄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실력과 인기 모두 가파른 상승 곡선을 긋게 됩니다. 프리시즌에 이어 분데스리가에서도 손흥민의 활약이 이어지자 함부르크는 재계약을 서두릅니다. 7월에 맺은 첫 번째 프로 계약을 불과 넉 달 만에 다시 쓰게 되는 거죠. 함부르크는 손흥민에게 2014년 여름까지 4년간 매년 연봉 15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맺는 데 성공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소박한 금액이지만 손흥민 선수에게는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재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는 점에서 액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재계약을 맺은 손흥민, 데뷔골 이후 3경기 만에 다시 추가골을 터뜨리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한 경기 2골, 멀티골을 터뜨립니다. 한호와의 경기에서 팀이 0대1로 끌려가던 중 전반 40분에 오른발로 한 골, 그리고 후반 10분 이번에는 헤딩 슈팅으로 역전골을 만들어낸 거죠. 왼발로 넣은 데뷔골에 이어서 2호 골은 오른발, 3호 골은 헤더. 손흥민의 데뷔 초 득점 퍼레이드는 양발에 능하고 모든 종류의 공격에 최적화된 손흥민의 강점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스탠드에는 당시 국가대표팀을 이끌던 조광래 감독이 앉아 있었는데요. 2달 뒤 카타르에서 열릴 아시안컵을 앞두고 최종 엔트리를 고심하던 조광래 감독은 이때 독일에서 직접 손흥민의 경기력을 확인한 뒤에 12월 말 대표팀에 불러들이게 됩니다. 아직 만 18살이던 손흥민은 1월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 조별리그 인도전에서 내친 김에 A매치 데뷔골까지 터뜨리게 되죠. 한호버전 멀티골, 손흥민의 데뷔 시즌 마지막 득점이었습니다. 첫 시즌의 최종 성적은 13경기 3골. 그래도 만 18세 소년에게는 엄청난 성과였죠. 그리고 이듬해부터 주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손흥민은 2013년 여름 73경기 20골의 성과를 남긴 채 바이엘 레버쿠젠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함부르크와 맺은 4년짜리 계약이 1년가량 남아있을 때였죠.
그 뒤 얘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2015년 토트넘으로 다시 이적한 손흥민 선수. 초반에 적응기를 거친 채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득점 1위, 해리케인과의 찰떡 호흡으로 프리미어리그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늘 발전했고 늘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더 손흥민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앞으로 더 뛰어난 모습, 더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안겨줄 거라는 거, 10년 전 데뷔골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홀리TV 저는 서영우였습니다.